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론증은 이제 장에 염증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장에서는 많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크론병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라던가 또는 비타민 B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쿠폰을 찾으셔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서양에서는 발병률이 높지만 최근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한국에서도 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젊은 층에게 많이 높은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크론병이 뭔가요? 크론병은요,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장의 깊이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 크론병은요, 나타났다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크론인가요? 이게 크론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론병의 이름은요, 1932년 미국의 한 의사, 이제 버나드 크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크론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크론스 디지즈,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C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GD 아니고 CD인가요? 네, CD입니다. GD 아니고. 네. 역시 이게 또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 크론병은 어느 부위에 생기는 병인가요? 크론병은요, 소장과 대장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그 소화관 어느 부분에서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소장의 마지막 끝 회장이나 대장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구강이나 항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젊은 층에도 걸리지만 이게 소아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생긴다고 해서 네. 이게 성장 장애를 또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론병은 염증성 장 질환이기 때문에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어린이와 청소년한테는 참 무서운 질환이에요. 이게 내가 크론병이구나 하는 것을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또 있나요? 주로 이제 장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복통이나 또는 설사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흡수가 좀 안 되니까 피로하거나 또는 체중이 감소하거나 또는 혈변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감소나 또는 발열이나 구토 증상도 함께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게 증상을 들었을 때, 나 크론병인가? 했다가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가 안 돼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욕은 있어서 다행이세요. 네. 크론병은요,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과 무증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단순한 소화장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크론병의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크론병의 원인은요, 특별하게 딱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라던가 면역체계 이상이라던가 또는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론병의 유전성도 있군요. 크론병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크론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일반인보다 크론병이 걸릴 확률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크론병이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발병하진 않아요. 여기에 흡연이라던가 식습관 또는 대기 오염이라던가 또는 면역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같이 합쳐졌을 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 크론병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 좀 연예인분들이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윤종신 씨가 이 크론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소장을 한 60cm 정도 절제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0cm요? 네, 예. 60cm를 잘라도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습관으로 잘 관리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년까지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저도. 다행이네요.
그 설사, 복통 같은 경우는 음. 과민성 대사 증후군이랑 그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이 크론병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크론병은요, 기본적으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지만 여기에 염증과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그리고 혈변 같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주로 복통과 설사가 주된 증상이잖아요. 거기에 체중 감소라던가 또는 혈변 같은 것까지는 나오진 않죠. 근데 이렇게 설사 증상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반대로 크론병이 변비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크론병의 변비는 왜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크론병에는 이제 설사, 복통뿐만 아니라 변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장 협착이 생기거나 또는 장 운동이 저하되거나 또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에 있는 위치라던가 또는 식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론병으로 인해서 변비가 심해지면 음.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크론병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신다면요,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요, 식이섬유소나 또는 프로바이오틱들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약물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비가 있는데 장협착이 있었다, 그랬을 때는요, 식이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되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 예를 들어서 계란찜이라던가 두부라던가 부드러운 생선살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쫄깃쫄깃한 그런 나물 같은 종류 있잖아요. 네. 도라지 나물 또는 고사리 나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 이게 크론병 환자에게는 이게 변비 관리도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섬유소를 먹는 게 장협착과 아닌 거에 따라서 식이섬유소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크론병에 걸리면은 음. 이 치루가 생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음. 이 치루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크론병과 치료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크론병 환자의 30에서 50%가 치료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는 크론병의 일부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치료가 있다면 치료가 생겼구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크론병도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론병은 치료 방법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없고요. 이거를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증상 완화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은 이제 약물 제제인데요. 우리가 항염증제라든가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요, 수술적인 요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럼 크론병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크론병에 좋은 식품은요, 저섬유식, 그래서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식이섬유소가 좀 적은 것들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사가 있을 때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변이 있으실 때는요, 기름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시고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제품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식 말고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론증은 이제 장에 염증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장에서는 많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크론병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엽산이라던가 철분이라던가 또는 비타민 B12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빈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신경의 건강이라던가 또 아니면 적혈과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B12도 꼭 필요하고요. 엽산도 필요하지만 또 여기에 또 글루타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글루타민은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 점막에 많은 염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타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론병에 걸리면 이 군 복무에도 영향을 끼쳐서 네. 병역 면제라든지 보류 대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크론병은 그 증상이나 합병증에 따라서 군 복무 제외 대상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군 면제 대상이라던가 보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군 면제 기준은 병무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군 복무를 못할 정도로 이게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질병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크론병을 완화할 수 있나요? 크론병은 완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요.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이제 명상이나 요가로 좀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연과 금주를 해서 조절하면요. 우리가 크론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 변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